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타 김영 대표입니다.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신년 선물로 오늘 특집 랜선 강연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 이외에도 다른 모든 전문가분들이 이 파이브스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전문가분들이 다들 참여하셔서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월 29일 날 제가 원래 유료 강연회를 유료 강연회가 아니라 오프라인 강연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다들 보셨겠지만 사실 10월 29일에서 지금까지 2달이 지났는데요. 시황관이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뚜렷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올해를 잠깐 점검을 해보면 2022년 올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하락했답니다. 그냥 이거 하방 압력이 강했다 이거 하나인데, 원인을 찾아보자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됐었던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이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현실화가 된 거죠. 작년에는 우려감이 있었고 올해 1분기부터는 현실화가 되면서 이 금리가 올 한 해에만 5% 가까이 오르면서 엄청난 시장의 하락 압력을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가중이 됐고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전쟁이 발발하면서 금리를 올려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지나갔었던 2022년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23년인데요. 대부분의 전문가, 증시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내년까지도 어두울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는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하락, 고점 대비해서 하락했으니까요. 그리고 올해에는 이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하락, 내년에는 올해 현실화된 금리 인상된 금리로 인해서 내년에는 이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어느 정도나 타격이 왔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해가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분명히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증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선반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제 기업들에게 이것이 타격을 입힐 거야. 입힐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 그래서 미리 얼마나 내렸고 이것이 얼마나 선반영이 되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평가가 내려진다면 이제 또 내년에는 극적인 반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암울할 거고요. 내년 4월까지 2번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금리가 조금이라도 충격적으로 오른다면 시장은 또 한번 흔들리게 될 겁니다. 암울한 전망이긴 한데 지금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를 올리는 것, 이게 아니고 금리가 앞으로 미칠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는 불안감으로 영향을 주었지만 내년엔 이제 기업 실적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업 실적, 지수에 영향을 주는 기업들의 실적은 개별주들이 아니라 지수 연관된 대형주들입니다. 글로벌 대형주들부터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대형주들까지인데요. 앞으로 이 대형주의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는 지금도 시작하기 조금 이르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10월 29일 날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했을 때 얘기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별 테마주들은 오히려 중소형주들이죠. 스몰캡 시장에 있는 개별 테마주들은 오히려 자금, 이제 대형주들로 갈 자금이 100이라면 이제 실적 악화로 인해서 갈 만한 명분이 안 되기 때문에 50 정도밖에 못 갈 때 나머지 남아있는 50의 자금들이 시장에 풀립니다. 그런 자금들이 이런 개별 테마주에 집중되면서 테마주 전성시대가 열릴 것이다. 10월 29일 날 말씀드렸는데요. 2달 지난 지금까지 어때요? 제가 생각한 제 예상보다도 한 10배 정도는 더 활발하고 더 큰 테마 시장이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테마주들에 좀 집중을 해주시되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좀 변화를 주시는 시장 상황을 잘 주시를 하셔야 될 거예요.
서서히 변화가 생기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10월 29일 날도 그 얘기 드렸죠. 정말 장기적으로 내가 진짜 장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10월 29일부터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 너무 길게 볼 종목들을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이렇게 테마주들을 매매를 하시면서 성과가 발생했을 때 이 성과를 이용해서 이런 대형주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테마주들을 10월 29일 오프라인 강연회 때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이제 시황건과는 역설적으로 제가 테마주들은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 그럼 내년에 봐야 할 실적주는 또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주식시장에는 절대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든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할 때 나홀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경기가 좋을 때는 성장주들이 집중적으로 상승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가치주들이 많이 상승하잖아요. 이 가치주들을 다른 말로는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방어주들에 좀 우리가 또 눈을 돌려볼 때가 되었다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트를 보시면 요즘 상승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걸 아실 텐데 중요한 점은 FNF홀딩스는 FNF홀딩스가 아니라 원래는 그냥 FNF였습니다. 2021년까지 올해 초반까지 그냥 FNF였는데 분할을 했죠. 그러면서 홀딩스라는 지배회사와 FNF라는 사업회사로 나눠져서 현재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어떤가요? FNF보다 FNF홀딩스가 훨씬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탄력적인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그래서 FNF홀딩스를 사도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NF홀딩스는 설명드린 대로 기존 FNF가 패션 사업 부문을 분할함에 따라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직원의 관리 등을 투자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업체다라고 써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단어죠. 인적 분할. LG화학이 에너지 사업 부분을 분할할 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를 하면서 시위 가까운 반대를 했는데요. 왜 그랬나요?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FNF는 물적 분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요겁니다. 인적 분할을 했다라는 부분을 일단 잘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FNF 차이나 그리고 투자사업 업체인 FNF 파트너스 등을 종속회사로 보유했다. 여기도 중요한 게 바로 동그라미 치는 FNF 파트너스인데요. 비상장사입니다. 비상장사인데 이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후반에 나오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FNF홀딩스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실적 개선입니다. 실적주인데 실적이 더 개선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FNF는 가장 주력 모델이 MLB입니다. 미국 MLB에서 라이센스를 따와서 이제 국내와 중국 등에 판매를 하는데요. 이 MLB의 인기가 중국에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2021년 하반기 모든 기업들 주가가 무너질 때에도 FNF는 나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중국에서의 MLB의 폭발적인 인기 때문인데 올해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갑자기 이 실적이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락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FNF를 비롯한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은 모두 폭락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1월에 국내 기온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의 실적, 우리나라에서의 실적 모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좀 암울했습니다. 그러나 4분기가 되면서 중국에서 봉쇄 완화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국내에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FNF의 가장 주력 사업체인 주력 브랜드인 MLB의 가장 호황기가 도래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중국 방역 체계가 완화되면서 내년 상반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4분기 실적이 약 50% 이상을 상회하는 게 12월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한파를 통해서 이제 국내 실적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이 또 중요한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올해 1분기 때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실적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제로 코로나 봉쇄 완화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러면서 올해 1분기 때 낮춰졌던 실적, 낮춰졌던 기준점 때문에 내년 1분기에는 평년 수준의 실적만 유지해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보이는, 말하자면 기저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런 3월에서 5월 봉쇄로 인한 기저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내년 1분기와 2분기가 더욱더 실적의 피크를 찍을 수 있는, 성적표는 그때 나오니까요. 더욱더 피크를 찍을 수 있는 때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실적 기대감 유효하고 조정 시에는 매수 전략을 펴자. 이게 이제 F&F 홀딩스를 보는 제 시각입니다. 자, 이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지금 보이시는 표는 F&F 홀딩스가 아니고 F&F의 실적입니다. 자, 이젠 지배회사가 됐어요. F&F 홀딩스는 F&F의 지분 약 60%를 가지고 있는 완벽한 지배회사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인적 분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할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시위를 하면서 반대를 했을까요? 물적 분할은 아예 사업체를 떼서 독립시켜버리는, 그래서 사업체를 아예 독립시켜서 기존 모회사와는 완전 분리되는 이런 계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 분할은 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립은 시키되 이 회사의 지배권, 소유권, 이 지분 자체를 모회사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F&F 홀딩스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F&F를 가지고 있는 영향까지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F 홀딩스가 F&F의 실적 영향을 받을 때 주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F&F가 돈을 잘 벌면 F&F 주가보다는 F&F 홀딩스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훨씬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다르죠. LG에너지솔루션이 분산하면서 실적을 가져가 버리고 LG화학은 완전히 실적이 분리되어 버리니까 LG화학의 주가가 분할 당시에 폭락을 했었던 건데, F&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주주들을 위한 분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국내 매출 쭉 있고요. 밑에 MLB 매출이 있는데 MLB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밑에는 해외 매출, 중국, 홍콩과 상해의 매출 등인데요. 지금 이러한 실적, 2024년까지의 시장에서 보는 시장 컨센서스인데 이 정도로 실적은 앞으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자회사가 된 F&F 실적 그림인데 F&F 홀딩스가 F&F 주식의 60% 가까이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F&F를 지배회사로 거느리면서 F&F의 실적 영향은 F&F 홀딩스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F&F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F&F 홀딩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F&F 홀딩스의 주가가 더 탄력적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왜 더 주가가 탄력적이냐면 F&F 홀딩스는 시장의 유통 물량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F&F는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습니다. F&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이자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지분,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지배구조가, 주주구조가 탄탄하고 유통되는 물량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주가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F&F 홀딩스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실적 부분을 보셨는데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외형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F&F는 오로지 한우물, 의류만, 섬유 사업만 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쌓여있는 유보율이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입니다. 10,000%를 넘기는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불과 4년 전이었던 2018년에 비해서 2배에 가까운 유보율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유보율을 해석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발전 가능성 없이 쌓아만 두고 있다, 돈을 쌓아만 두고 있다,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또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F&F 홀딩스의 현재의 유보율, 그리고 이제 이 유보율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자,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이 압도적인 유보율을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 진출입니다.
높은 유보율로 신규 사업의 진출을 당연히 해야겠죠. 이걸 안 하면 굉장히 또 주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부정적입니다. 최근에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행했었던 게 뭔가요? 무증이죠. 그래서 무증 테마라는 뭐 말도 안 되는 테마가 형성됐을 정도로 올해 무증을 한 기업들이 많았고, 무증을 한 다음에 주가가 폭등한 기업들도 많았는데요. FNF는 무증을 택한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 진출을 택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진출한 분야도 굉장히 핫한 분야인데요. FNF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면서 엔터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엔터 사업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연예인을 키우고 아이돌을 육성해서 뭐 음반 판매량을 높이고 이런 부분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의 엔터 사업은 컨텐츠 IP 시대입니다. 얼마나 양질의 컨텐츠 IP를 가지고 이 컨텐츠 IP를 갖고서, 그러니까 컨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드라마 또는 영화, 다양한 상품들을 얼마나 잘 개발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요즘 엔터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컨텐츠 제작 사업의 진행 예정이다라고 나왔는데, 아까 가장 처음에 얘기한 FNF 파트너스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NF 파트너스는 비상장 회사인데요. FNF에서 설립한 기업인데, VC 벤처 캐피탈이죠. 벤처 캐피탈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회사라는 얘기인데요. 이 VC 투자 회사인데, 이 FNF 파트너스가 주로 투자한 기업들이 모두 컨텐츠 미디어 기업들입니다. 이 컨텐츠 미디어 기업들이 투자한 이유는 큰 그림을 그린 거겠죠. 이렇게 컨텐츠 미디어 그룹의 미디어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양질의 컨텐츠 IP를 수급하고, 그 수급한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사를 설립. 그리고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사는 어떻게 보면은 FNF라는 기업에서는 처음 진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데, 이 전문 경영인을 투자를 했죠. 영입을 했죠. 컨텐츠 제작 투자 전문가 영입, FNF 대표로 선임을 했는데요. 최재우 대표, 발표가 다 난 상황입니다. 작사부터 음반 제작, 다양한 업무를 경험을 했는데 카카오엔터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진을 영입하고 설립한 다음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앞서 보여드린 유보율, 압도적인 유보율을 활용해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사업, 컨텐츠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섬유 산업으로만 키워왔던 기업을 이제 승계 작업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분야로 사업 분야를 늘려서 좀 더 외형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호재들 그리고 다양한 좋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매매 범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FNF는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 중인데, 보셔야 될 건 FNF 홀딩스입니다. 왜냐면 이 비상장사들, FNF 엔터도 비상장사고 FNF 파트너스도 비상장사예요. 이 비상장사에서 끌어오는 실적은 홀딩스로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FNF의 실적도 홀딩스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스를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 당분간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살짝 부담스러운 위치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참 성장을 하던 2021년 4월 이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3분의 1 지점입니다. 그때 9만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까지 갔는데요. 아직 살 자리는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합니다. 주봉상 저항대는 4만원 부근인데, 이 자리는 단기적인 목표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1차 3만원에서 28,000원 정도까지, 2차 매수가는 24,500원에서 24,500원, 이렇게 가격을 드린 이유는 길게 보시라는 겁니다. 이 종목을 오늘 들었다고 해서 덜커덕 사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저는 매수가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범위만 잡아드린 거거든요.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냥 분할 매수, 실적주니까 꾸준히 분할 매수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는 37,500원 짧게 한번 보시고, 2차는 매물대 상단 4만원 돌파 시 5만원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49,0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일단 22,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는데, 2차 매수가가 23,500원이잖아요. 평균 단가가 좀 낮아지는 만큼 22,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린 것뿐, 그렇게 손절을 생각하면서 진입할 종목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시고 오늘 제 설명을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습니다. 1년 내내 하락하는 장세는 처음 보는데 여러분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희도 변화가 좀 많았어요. 최근에 안내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의 카카오톡에서 밴드로 이전을 하면서 많이들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 안 좋았었던 2022년의 기운 싹 걷어내고 2022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자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지금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2022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강한 자가 버티는 시장이 아니고 버틴 자가 강한 시장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호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